어머니, 혹시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슬그머니 자세를 고쳐 앉은 적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그곳에 따끔거림이나 가려움 때문에 식은땀이 흘렀던 경험 말이에요. 병원에 가자니 민망하고 그냥 두자니 너무 괴로워서 나만 이런 건가 싶어 혼자 끙끙 앓지는 않으셨나요? 여기 65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여사님은 최근 들어 외출이 두려워지셨다고 해요. 걸을 때마다 속옷이 스치면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 쓰라리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개운하지가 않아서였죠. 혹시 냄새라도 날까봐 손주가 안아달라고 해도 엉거주춤 피하게 되셨답니다. 김 여사님은 깨끗하게 씻으면 나아질까 싶어서 뜨거운 물에 푹 담그기도 하고 비누로 박박 씻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어쩌죠? 증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젠 건터 박사의 더 버자이너 바이블은 바로 이런 우리 어머니들의 말 못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책입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건강 멘토인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연한 노화가 아니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겪는 불필요한 고생이라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그곳의 관리법부터 갱년기 이후 찾아오는 건조함과 통증을 잡는 확실한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평소에 부끄러워서 및 거기도 소중히 등으로 불렀던 그곳의 정확한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사에게 아픈 곳을 정확히 말해야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겉부분은 외음부라고 하고 안쪽 통로는 질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고 관리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외음부는 우리 얼굴의 입술과 비슷하고 질은 입안과 비슷합니다. 어머니, 입술이 트면 립밤을 바르지만 입안까지 비누로 닦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질 안쪽까지 너무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질은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최신형 오븐에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것과 같아요. 질 내부에는 나쁜 균을 막아주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좋은 균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는데 비누나 세정제로 씻어내면 이 아군들까지 싹 씻겨 내려갑니다.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을 내쫓는 꼴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씻으려고 할까요? 바로 냄새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시죠. 하지만 젠 건터 박사는 말합니다. 질은 원래 꽃향기가 나는 곳이 아니라고요. 약간의 냄새는 지극히 정상이며 오히려 꽃향기가 나는 세정제를 쓰는 것이 냄새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마트나 약국에 가면 여성 청결제, 질 세정제가 참 많죠. 광고에서는 상쾌함을 준다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질 안쪽을 씻는 세정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나를 비누로 씻는 것과 같습니다. 물로 겉부분인 외음부만 부드럽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60대 이후 가장 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폐경입니다. 폐경이 되면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질과 외음부를 촉촉하고 도톰하게 유지해주는 영양분 같은 존재였는데 이 영양분이 끊기니 땅이 메마르고 갈라지는 가뭄이 찾아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질이 건조하고 아픈 것을 그저 늙어서 주름지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갱년기 비뇨생식기 증후군, 줄여서 GSM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는 뜻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죠. 이 증후군은 단순히 건조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밑이 빠지는 듯한 느낌, 화끈거림, 잦은 방광염, 그리고 부부관계 시 극심한 통증까지 동반합니다. 김 여사님이 겪었던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고통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피부가 얇아지다 못해 미세하게 찢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보습제입니다.
얼굴이 당기면 로션을 바르듯이 그곳에도 전용 보습제가 필요합니다. 샤워 후에 얼굴에 로션을 바르듯 외음부와 질 입구에 꾸준히 발라주세요. 이것만으로도 가려움과 따가움이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아무거나 발라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향료가 들어간 바디로션은 안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질 전용 보습제나 덱스트란 성분이 들어간 제품, 혹은 순수한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부엌에 있는 식용유를 그냥 쓰라는 말은 아니니 위생적으로 덜어서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윤활제입니다. 보습제가 평소 관리를 위한 로션이라면 윤활제는 부부관계 등 마찰이 있을 때 사용하는 오일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활제 사용을 부끄러워하시지만 젠 컨터 박사는 윤활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말합니다. 아픈데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윤활제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실리콘 기반과 물 기반인 수용성으로 나뉩니다. 실리콘 기반은 지속력이 좋아서 오래 촉촉하지만 이불에 묻으면 잘 안 지워질 수 있어요. 수용성은 끈적임이 적고 씻어내기 쉽지만 금방 마를 수 있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골라 쓰시면 됩니다. 보습제와 윤활제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국소 에스트로겐입니다. 먹는 호르몬제가 아닙니다. 질에만 바르거나 넣는 아주 소량의 호르몬제라 전신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젠 컨터 박사는 이것을 메마른 화분에 물을 주는 생명수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니들 중에는 호르몬제라고 하면 암에 걸릴까봐 무조건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국소 에스트로겐 요법은 혈중 호르몬 농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방암 생존자들도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무작정 피하기보다 전문의와 상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도 바꿔볼까요? 바로 속옷입니다. 레이스가 많거나 합성 섬유로 된 속옷은 예쁘지만 통기성이 떨어져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면 100% 속옷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잘 때는 속옷을 입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잠옷만 입는 것이 질 건강에 최고라고 박사는 조언합니다. 혹시 분비물이 찝찝해서 365일 팬티 라이너를 착용하시나요? 이것이 오히려 가려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팬티 라이너는 공기가 통하는 것을 막아 그곳을 눅눅하게 만듭니다. 습진이 생기기에 딱 좋은 환경이죠. 꼭 필요한 날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팬티 라이너를 떼고 면 속옷만 입어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왁싱을 많이 한다지만 시니어 분들에게는 음모가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음모는 마찰을 줄여주고 피부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다만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면 가위로 살짝 다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면도기는 미세한 상처를 내서 감염 위험을 높이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방광염도 잘 걸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을 덜 마셔서 화장실을 안 가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 소변으로 균을 씻어내야 합니다. 하루 8잔의 물, 그것이 바로 천연 방광 치료제입니다. 방광염에 좋다고 크랜베리 주스나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자는 안타깝게도 이것이 큰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주스의 당분이 당뇨나 비만을 유발할 수 있어요. 크랜베리를 챙겨 먹는 정성으로 물 한 잔 더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밑이 빠지는 느낌, 즉 골반 장기 탈출증 예방을 위해 케겔 운동은 필수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는 느낌으로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인데요. 이때 엉덩이나 허벅지 힘이 아니라 오직 질 근육만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루에 3번, 양치할 때마다 10번씩만 해보세요. 습관이 되면 평생 든든한 근육 보험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생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삽입 성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면 억지로 참지 말고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다른 방식의 사랑을 찾아보세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질에 마늘을 넣는다거나 요거트를 바른다거나 쑥 증기를 쐬라는 민간요법이 넘쳐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은 이물질은 심각한 감염과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몸을 판단하거나 흉보지 않습니다. 그저 도와주려는 전문가일 뿐입니다.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치료받지 않고 겪는 고통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문턱을 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질 안쪽은 절대 씻지 말고 외음부는 물로만 씻는다. 둘째, 건조함이 느껴지면 얼굴에 로션 바르듯 보습제를 바른다. 셋째, 통증이 계속되면 참지 말고 국소 에스트로겐 처방을 상담받는다. 이것만 지켜도 김 여사님처럼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60대가 넘었다고 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소중하고 편안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세요.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소 입는 옷도 점검해보세요. 꽉 끼는 청바지나 레깅스는 통풍을 막아 그곳을 습하게 만듭니다. 특히 집에서는 헐렁한 치마나 통이 넓은 바지를 입어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세요. 미치 숨을 쉬어야 나도 숨을 쉰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 바로 닦는 방향입니다. 항상 앞에서 뒤로 닦아야 합니다. 항문의 균이 질이나 요도로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나이가 들면 팔이 아파서 이 동작이 힘들 수도 있지만 방광염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요즘 비데 많이 쓰시죠? 하지만 비데 물살이 너무 세면 좋은 균까지 씻겨나갈 수 있고 건조 기능을 너무 오래 쓰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수압은 약하게, 건조는 짧게, 그리고 마지막엔 휴지나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성의 건강은 자궁이나 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 기본이죠. 하지만 그곳이 불편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오늘 알게 된 정보들로 그곳의 평화를 되찾고 더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 불면증 잡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꾹! 아참, 수영장이나 목욕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녀오신 후에 가렵다는 분들이 계세요. 젖은 수영복을 입고 오래 앉아있으면 습기가 차서 그렇습니다. 물에서 나오면 바로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공용 수건보다는 개인 수건을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감기약이나 다른 병 때문에 항생제를 오래 드시면 질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항생제가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질 속의 유산균까지 죽이기 때문입니다. 항생제를 드실 때는 유산균도 같이 챙겨 드시는 게 질 건강을 지키는 꿀팁입니다. 만약 보습제를 발라도 가려움이 전혀 안 가라앉고 피부가 하얗게 변한다면 경화태선이라는 피부병일 수 있습니다. 이건 성병이 아닙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 병원에서 연고만 잘 바르면 치료됩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꼭 피부과나 산부인과에 보여주세요. 부부관계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남편분과 함께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분에게 아내의 몸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아픈 겁니다 라고 대신 설명해주면 남편분도 훨씬 잘 이해하고 배려해 주십니다. 제3자의 전문가 말이 때론 100마디 잔소리보다 효과가 좋으니까요. 자궁경부암 검사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귀찮다고 안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60대 이후에도 암 검진은 필수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요. 2년에 한 번 나를 위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꼭 챙기세요. 먹는 질, 유산균 효과가 있을까요? 젠 컨터 박사는 아직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먹어서 장까지는 가지만 그게 질까지 도달해서 정착할 확률은 낮다는 거죠. 건강보조제로 드시는 건 좋지만 치료제라고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요실금 때문에 기저귀나 패드를 차시는 분들은 발진 때문에 고생하시죠. 기저귀 갈 때마다 물티슈로 벅벅 닦지 마시고 물로 씻은 뒤 드라이기 찬 바람으로 바짝 말려주세요. 그리고 보습제를 얇게 발라 코팅해주면 피부가 소변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줍니다. 체중이 늘면 외음부 살도 찔까요? 네, 그렇습니다. 살이 찌면 허벅지와 외음부 마찰이 심해져서 땀이 차고 짓무를 수 있어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뭉치죠. 골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하면 골반 근육이 꽉 뭉쳐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반신욕이나 심호흡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그곳의 통증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할 때 민망한 소리가 나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질방기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질이 넓어져서 그런 거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웃어넘기셔도 됩니다. 자전거 타기가 관절엔 좋다지만 외음부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안장을 오래 누르는 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신다면 안장에 푹신한 커버를 씌우시거나 안장코가 없는 넓은 안장으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신가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질에 곰팡이균인 칸디다가 살기 좋아집니다. 이유 없이 계속 가렵고 하얀 찌꺼기가 나면 산부인과 치료와 함께 혈당 관리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몸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질 건강은 챙겨야 합니다. 성생활을 안 한다고 방치하면 위축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보습제 바르기와 케겔 운동은 파트너 유무와 상관없이 나 자신을 위한 필수 관리입니다. 이 정보들 며느리나 딸에게도 슬쩍 알려주세요. 질은 핀으로 씻는 게 아니란다. 팬티 라이너 너무 오래 하지 마라. 이 정도만 알려줘도 평생 건강을 선물하는 셈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대물림되지 않아야 하니까요. 요즘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 헷갈리시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몸이 편안한가입니다. 좋다는 것도 내 몸이 따갑고 불편하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최고의 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씻을 땐 물로만, 건조할 땐 보습제, 아플 땐 병원 가기. 너무 쉽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김 여사님의 고민 90%는 해결됩니다. 오늘 밤 샤워하실 때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 책의 저자 젠 컨터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힘입니다. 당신의 몸을 아는 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부끄러움 대신 지식으로 무장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부터는 좀 더 편안하게 앉고 좀 더 자신있게 걸으세요. 당신의 제2의 인생,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정을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진짜 알짜배기 건강 정보만 모아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 예고, 자꾸 깜빡하는 망증, 치매일까요? 자가진단법 공개.